안녕하세요. 언론에서 얘기하기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대위기가 온다는데 라는 제목이 있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 제목은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경제대위기를 겪었습니다. 몇 차례 겪었죠.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는 대한민국 최초로 일어난 경제위기였죠. 한국의 GDP와 1인당 GDP가 그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었죠. 그래서 국가에서, 나라에서 경제위기를 인정한 적이 없었죠. 물론 오일쇼크 때 경제가 어려워진 적은 있지만 경제에 심각한 타격은 주지 않았죠. 그래서 1997년 외환위기 사태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하죠. 제목에 IMF에 200억 달러 요청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IMF에서는 정부에 많은 우려, 염려 이런 것들을 했었죠. 국내 시장이 무방비에 개방이 돼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죠. 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왜? 일자리를 뺏겼던 거죠. 일자리를. 우리는 김영삼 정부를 무슨 정부라고 기억합니까? IMF 정부라고 기억합니다. 기업들의 무분별한 대출, 과잉 투자 이런 것 때문에 그 위기가 이제 닥친 거죠. 물론 그 전에 전조 상황이 계속 있었죠. 태국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또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홍콩,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마카오 등도 침체를 겪었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있었죠. 근데 웃기는 건 일본은 벌써 침체에 들어가 있어서 대외 영향이 좀 적었죠. 웃기는 얘기인 거죠. 금융위기는 그렇지만 일본도 불황에서 다시 일어서려고 했는데 일본을 다시 주저앉게 만들었던 게 그 당시에 있었던 외환위기죠. 이 이후에 일본이 우경화되기도 했었죠. 우리는 그 당시에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서 또 충격을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었죠. 기업들이 파산하고 부도하고 대량 실직이 일어났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1996년에 이미 그 안 좋은 조짐이 있었죠. 우리는 1995년에 경제 성장률이 9.5%였는데 96년도에 7.9%로 떨어졌죠. 지금하고 훨씬 다른 수치죠. 그때는 7.9%가 떨어진 게 경제 침체의 신호였던 거죠. 그 전부터 불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물론 그 당시에 경제 성장률 7%는 절대 낮지 않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호들갑이라고 언론들은 얘기했었죠. 근데 94년도, 95년도까지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이 9%이던 것이 갑자기 7.9%로 떨어졌던 건 분명히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신호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정부나 기업들이 구조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고, 또한 나중에는 그 잘못을 전부 다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잘못이라고 얘기하면 다 떠넘겼죠. 그 때문에 대규모 실업과 대규모 부동산 매각, 금융 불안등이 생겼죠. 나중에는 IMF에서 요구한 대로 혹독한 체질 개선, 그리고 구조 조정을 감당해야 됐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우리들의 삶이 매우 많이 큰 변화가 있었죠. 그러면 이 이외에는요? 이외에는 어떻습니까? 앞으로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맞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매우 어려운 일을 겪을 텐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해결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언론에서는 대개 뭐라고 얘기 나와 있습니까?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K반도체를 이끌 이재용 사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 사명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언론들이 대기업 재벌 총수를 두둔해주고 그들에게 딸랑딸랑 거리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한 것들을 봐야 될 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퍼펙트 스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운 시기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견뎌야 될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그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들이 벌어질 것인데 경제 대위기 IMF 시즌2 IMF가 다시 온다.
다시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걸 더 중요하고 더 우려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라고 생각해 보면 좀 더 의심스러운 거죠. 되려 공공기관들을 한전을 민영화하고 또한 철도를 민영화할 수작을 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드는 거죠. 이명박 정부 시절 저 탄탄했던 인천 공항을 민영화시키려고 개수작을 부렸어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거죠. 철도도 잡아먹으려고 하고 한전도 쪼개가지고 팔아가지고 재벌가 족벌가들 자기들 몇 대에 걸쳐서 돈 벌 개수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벌써 가스값도 오르고 있죠. 기름값 감당 안 되죠. 새 정부 들어서고 조금만 지나면 버스비 오르고 지하철요금 오르고 우리가 먹는 각종 식자재, 식료품 가격 폭등할 것이고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일밖에 안 생기죠. 올해 22년, 내년 23년, 그 다음 24년 이때까지 물가가 계속 오를 거라는데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충격이 좀 오래 갈 것 같은 걸로 여겨지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주식해야 된다, 부동산 해야 된다, 비트코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상 남의 목숨을, 경제적인 목숨을 빼앗아가는 살인마다, 악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매우 꼬여있고 일시적인 시련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지속될 큰 충격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경제 대위기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경제 대공황이다라고 불러도 될 정도인 거죠. 이미 우리는 환율이 1260원, 1270원 언저리에 있습니다. 리만 사태급의 경제 위기는 이미 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한국의 경제는 더 출렁거릴 겁니다. 한국 경제는 더 출렁거린다? 사실상 1997년에 겪었던 외환위기가 또 오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거죠. 김영삼 정부를 IMF 정부라고 기억하듯 윤석열 정부가 IMF 시즌2 정부라고 불릴까봐 걱정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불리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보수정부, 윤정부가 있는 기간에 되려 국민의힘이 정치를 더 잘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해서 민주당과 맞붙어서 경쟁 구도를 해서 국민들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절대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자신의 배를 부리고 온갖 민영화 다 하고 국민들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폐악질을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국민들이 없을 겁니다. 투표 당선될 때 0.7%의 수로 당선이 됐던 어떻게 됐든 간에 결국 앞으로의 5년을 책임져야 될 한국의 리더이죠. 그 리더가 정말로 잘 헤쳐나갈 수 있게끔 많은 국민들이 지지도 해줘야 되고 감시도 해줘야 되고 회초리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삶이 절대로 녹록지 않다,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자아자찬하고 거드름 피우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낮추고 더 두려워하면서 더 염려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이 폭탄이 도처에 깔려있는 영국입니다. 서둘러서 대응을 할 대비책을 마련해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시간을 끌다 보면 외부의 상황에 휩쓸려서 우리의 삶이 뒤집어질 수 있다, 망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떻게든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함부로 투자한다라는 건 지금 투자한다라는 건 투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절대로 함부로 나서지 않는다. 가만히 있는다. 두고 본다. 주변의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한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마음을 먹고 지내야 될지를 정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직장인이든 자영업하시는 분이든 최우선의 1순위가 뭐다? 지금 현재는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족을 챙기는 거다. 인 거죠.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가족을 챙기고 그리고 저축하고 그러면서 앞으로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감내할지 어떻게 잘 헤쳐나갈지를 궁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대위기가 아니라 이미 IMF 때 겪은 그 외환위기가 다시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